일본 규슈 나가사키 인근 시골 마을에는 1900년대 초반 지어진 오래된 기차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차역의 특이점 하나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들어올 때마다 나오는 알림 음악이 기묘하고 음산해서 기분 나쁘기로 유명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전쟁이 끝난 뒤 이 기차역은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명을 다함과 동시에 관련자 및 일부 직원들만 알고 있던 사실 하나가 지역 주민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명세를 얻게 했던 이 기차역의 알림 소리가 사실은 역내 스피커 고장으로 단 한 번도 방송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지난 2000년대 초반 서울 특정 지역의 하수도에 흐르는 물의 성분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 서울시는 이 결과 내용을 발표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핵심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50% 정도가 사람의 배설물이었고 40%는 각종 이물질 등 하수 찌꺼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나머지 10%를 차지했던 성분입니다. 바로 인간의 혈액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수구에 혈액이 유입되는 경우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사례가 코피나 여성의 생리혈 정도일 텐데요. 당연하게도 이런 것들로는 하수도 성분의 10%를 채울 수는 없다고 합니다. (1994년) 루마니아에 살고 있던 게오르기 오즈로는 오른쪽 눈에 각막 이식 수술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만 해도 각막 이식 수술이 대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즈로는 엄청난 용기를 내야 했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듬해 그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오즈로의 자택을 조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었죠. 무엇보다 집안의 모든 거울이 파손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리 창문도 산산조각이 나 있었죠. 마치 그곳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부정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오즈로의 책상에서 일기장이 발견됩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각막 이식을 한 뒤 그의 심리적 변화를 담은 내용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즈로는 시간이 흘수록 매사에 부정적이었고 공격적이었으며 심지어 단순해져 갔습니다. 그가 남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오른쪽 눈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 미국 뉴욕 지하에는 폐쇄된 지하철 선로와 하수 시스템이 어지럽게 얽혀 있어 이제는 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지만 뉴욕의 지하에는 노숙자와 불황자들이 대거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며 그 수가 상당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살고 있다고 하네요. 이들에게는 지상의 대부분 법과 규범 등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 뉴욕에서 이상한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대부분은 모르는 얘기인데요. 지난 100년간 뉴욕 지하 사람들 사이에선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세대가 태어났으며 이들은 지하 세계에 처음으로 털을 잡았던 사람과도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어둠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해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는 생김새, 행동, 치습관 자체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교수형당한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 얼굴 표정이 웃고 있었다는 식의 얘기 말입니다. 미국 메리랜드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고통이 극한에 달했을 때 몸에 대한 제어를 지속하기 위해 엔돌핀을 대량으로 뽑아낸다고 합니다. 고통을 잊고 도리어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극한의 고통 때문에 실신했던 많은 사람이 극적으로 구조된 뒤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거주하던 로버트 패터슨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죠. 조수석에 타고 있던 그의 아내는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패터슨은 사고 이후 이른바 환지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환지 현상이란 패터슨을 예로 들면 잃어버린 오른팔에 여전히 감각이 남아있는 증상을 뜻합니다. 의사들은 오른팔이 없다는 것을 뇌가 완전히 인식하려면 재활 및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패터슨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병원 옥상에서 추락사했는데요. 병원 옥상에는 패터슨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른팔이 간지러운 것은 참을 수 있다. 오른팔이 으깨지는 고통도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사고 때 아내가 내 오른팔을 확 끌어당기는 감각을 매일 느껴야 한다는 것만큼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 과거 일본 히로시마 인근 시골 마을에는 우는 불상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불상은 평상시엔 인자한 표정입니다. 보고 있기만 해도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다만 기묘하게도 마치 울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바뀔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다음날 예외 없이 마을엔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당황스럽고 곤욕스러운 표정으로 바뀔 때도 있는데 이 경우 다음날 마을엔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불상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은 1945년 8월 4일이었습니다. 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날이었죠. 지난 1960년대 포르투갈 남부의 대표 휴양지인 알부페이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0대를 훌쩍 넘긴 미모의 여성이 이 도시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특이 체질의 소유자였습니다. 식욕이 남달라 일반인의 2배 넘는 음식을 섭취하는데도 항상 건강한 몸매를 유지했던 것이었죠.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녀가 어느 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미스테리한 죽음이었습니다. 경찰은 끝내 이 죽음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미혼인데다 가족도 없었던 터라 시신은 곧 화장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불에 타고 남은 뼈가루도 2사람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사람이었을까요? (1971년) 남미 아마존강 하류에서 10대 후반의 소녀가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했던 소녀의 어머니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및 관계자들을 해치고 현장 앞에 선 어머니. 근처에는 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고여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사망한 줄 알았던 그녀가 조금씩 움찔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살아있다며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소녀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절망에 휩싸인 어머니가 소녀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었는데 이 때문인지 소녀의 입이 조금씩 열리더니 그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양의 작은 물고기 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소녀의 뱃속에는 뼈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심 어디라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새가 비둘기입니다. 벤치에 앉아있다 보면 하나둘 모여들어 먹이를 주워 먹죠. 그런데 이런 비둘기,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비둘기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서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내며 지나가도 잘 도망가려 하지 않죠. 과거의 비둘기는 달랐다고 합니다. 훈련을 시키지 않는 이상 다른 새들처럼 사람을 매우 경계하고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 이렇게 달라진 비둘기의 이상현상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는 것입니다.